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해 5월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비공개로 순천을 왔을 때 순천 지역의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항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순천 YMCA 김석 총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김석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여순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을 뉴라이트 인사로 구성했고 기획단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하는 등 역할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천을 찾은 기획단은 유족 한 명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 했고 유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접촉이 생긴 겁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순 사건을 위해 진행했고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했다고는 하지만 김석 사무총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앞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실형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법은 사회의 악을 도려낼 때는 잘 벼른 칼 같은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도 따스함이 있습니다. 77년 동안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도 숨죽여 살고 있는 피해 유족들, 또 이들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는 어떤 잣대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쉬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28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 순천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웹툰 기업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다가 철거된 자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4년 전에 읍성 복원 사업으로 건립한 신연자루 건물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애니 웹툰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역 역사학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연자루라는 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연자루라는 건축물을 건립 4년 만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애니메이션 웹툰 기업 입주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 신연자루가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었죠? 네, 원래 연자루란 성문 위에 지은 작은 누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순천 연자루는 이 순천부 읍성의 남문 누각입니다. 이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임진왜란과 홍수로 여러 차례 소실과 중건을 반복해온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순천부 읍성의 신연자루는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조성 사업을 통해 연자루의 전통적 의미를 개성하면서도 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조물로 건축됐는데 옛 남문터 근처에 이 철골 구조로 건립됐습니다. 순천부 읍성 복원 사업은 순천시가 지난 2015년부터 국비 95억 원과 시비 281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투입해 순천부 읍성을 복원하고 2021년에는 역사 문화공간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45억 원을 들여 신연자루를 철거하고 애니 웹툰 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역 학자들은 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네, 신연자루의 해체로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상실감이 크다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 사학자들은 처음 신연자루 건립 당시에도 역사성을 온전히 살리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있었는데 이번 철거 사업은 그마저도 무시됐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에 신연자루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쳤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순천시의 신연자루 철거와 관련해
이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 건립 4년 만에 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철거가 진행됐다며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지역 역사학계에서는 이번 순천시의 역사적 상징물 철거와 관련해 시민공청회와 시의회의 논의를 촉구하고 이번 기회에 사진 자료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역사성을 살려 이 연자루를 정밀하게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수인데요.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조기 개통이 무산됐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근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안내서를 위반한 실시 설계서를 부당하게 성인해 시공사에 공기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감사원은 시공사가 최초 설계서를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공사 기간 단축 약속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시공사가 공사 현장에 이 고성능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일반 장비로 변경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원래 시공사는 고성능 장비를 투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약속이 빠졌고 또 고성능 장비 대신 일반 장비를 쓰도록 설계가 바뀌면서 결국 개통 시점이 1년 가까이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덕분에 조기 개통의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게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이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이 암석 매각 수익 논란인데요. 예. 이 터널을 뚫다 보면 엄청난 양의 암석이 나오는데 이걸 팔면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 수익을 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에 귀속시키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실시 설계 계약 과정에서 이 부분 역시 축소하고 변경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이 공사 기간은 늘어나게 됐고 또 이 공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줄어드는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발주처와 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겠다고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앞으로는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비교와 검토 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입장을 냈습니다. 예. 또한 공사 기간과 암석 매각 방안도 다시 기본 설계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공사 역시 입장을 내고 공사 기간을 13개월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 중 7개월은 발주처 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책임으로 지연된 만큼 제외하고 이 나머지 6개월은 당초 기본 설계대로 공사 기간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이 암석의 매각 조건도 이 특수 콘크리트를 광급 자재로 구매하는 등 당초의 기본 설계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광양인데요. 광양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도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광양시 실업률이 3.4%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같은 수치는 전라남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로 지난해 하반기 1%에 비해 상승폭도 가장 컸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1.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의 실업률 증가는 최근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실업자 수가 대략 1000여 명가량 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에 집중된 일자리의 광양시 구조상 제철과 건설업 침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지자체로서는 지역의 실업률이 급등한 지표가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광양시의 실업률 증가 세부 지표도 좀 볼까요? 네, 통계청의 이번 조사 결과 광양시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예. 이 늘어난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다만 증가한 취업자 중 거주지 내의 통근 취업자가 1000여 명 감소한 데 반해
타 지역 통근 취업자는 2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광양시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정작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는 줄어든 셈인데요. 이에 따라 지역의 활동 인구도 2천여 명이 줄어들었고 근무지 기준의 취업자는 무려 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뜨거운 이슈였죠. 노란봉투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거에 지역 산업계에 어떤 후폭풍을 좀 미칠 것인지 취재하셨습니다. 지역도 예외 없이 노동계와 기업의 반응이 극명하게 좀 갈렸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국회에 있었던 노동계 인사들이 기립박수를 쳤고요. 그런데 경영자협회는 우려하는 성명서를 곧 발표를 했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예. 이 2조의 경우 이 사용자의 정의가 조금 추가됐어요. 근로개혁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근로자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에 고용된 근로자도 실제 지배를 받는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한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조를 보면은 이 단체 교섭 또는 쟁의로 회사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용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여기 이 단체 교섭 항목에서 쟁의 행위 그리고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노조의 활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노동계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입장을 냈고 벌써 좀 움직임이 나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반신반의 속 기대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 속 기대감. 네, 일단 기대감과 함께 가장 먼저 움직인 노동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예.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거든요. 예. 이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이 원청이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이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서 하청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 청구 근거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청사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800여 명이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등 총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광주 전남 지부가 순천에 있거든요. 예. 이 순천 쪽은 150명 가량으로 충남 1,800명과 비교해서 많은 수는 아닌데 이 충남 지부와 함께 우리도 상경투쟁하겠다, 연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기로 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반응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 우리 지역 산단의 기업들은 경영 악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좀. 네, 이 석유화학 위기에 따라서 이 정부에게 기업들은 연말까지 NCC 설비를 얼마만큼 감축하겠다라는 이 사업 재편안 숙제를 내야 되잖아요. 예. 이 NCC 설비가 가장 많은 여수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설비가 감축이 되면 그와 연관된 하청 기업 일감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번에 저도 그게 취재기에서 말을 했었었는데 이 롯데케미칼 공정 중단에 따라서 하청업체 계약 종료로 실업자 되신 분 또 라디오 전망대도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도 당시 원청사는 법적으로 이 해당 실업자와의 교섭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이 2조에 따라서 실사용자는 그 하청업체가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모 기업 관계자
역시 좀 현재 여수산단 공장 3개가 만약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예. 이 수많은 인력들이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실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전이 난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청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또 경영 결정에도 하청 노동자들이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당장 공장 문을 좀 저희가 닫겠습니다라는 이런 경영 결정에도 노조가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공장 문을 닫는 경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회사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총에 노동자 몫을 넣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있다고 해도 그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하청업체들의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있을 수 있죠. 회사의 중요한 결정마다 이 쟁의 행위가 확산할 것을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을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이제 원청뿐만이 아니고 하청업체도 하청 노동자들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으로 법 시행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어떤 네. 과제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디테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한 예로 이 사용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부분이 모호해요. 그래서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현재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구조가 이 하나의 대기업에 하청업체가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청 노조, 하청 노조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러면 교섭을 할 때 이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럼 창구가 하나여야 된다면 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지역의 반응, 노동계와 기업 각각 좀 알아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좀 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령과 규칙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노동자들도 지금 아까 뭐 현대제철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많은 다른 하청 노동자들은 이 매뉴얼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들도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좀 시간을 갖자라는 분위기가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기대감 속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취재기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여수랑 거문도를 잇는 뱃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광복절 연휴 직후에 예약이 줄줄이 좀 취소가 됐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예, 지난 15일 광복절 연휴였잖아요. 거문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수에서 거문도를 가려면 47,000원 정도의 편도 배값이 들어요. 편도가 47,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비싸네요. 그런데 예. 여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예. 온 관광객들에 한해서 2만 원을 여수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창 발권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 15일 현장에서 갑자기 2만 원 지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분들은 이제 원가를 내야 합니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관광객들은 몰랐죠. 예. 그래서 결국 관광객들의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5만 원 정도면은 거문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돈으로는 제주도 가지 하고 많은 분들이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객선 운항사도 굉장히 당황했겠어요. 네, 일단 여객선 운항사는 시의 남은 예산을 일부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15일이면 광복절 연휴 대목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예산이 끊기면서 이 줄줄이 예약 취소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대목중 벌어진 취소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면서 예. 실제로 400명 정원에서 100명만 배에 타고 300명은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와. 이분들이 거문도에 있는 숙소, 식당도 다 예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문도 주민들까지도 시청에 항의 전화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시의 예산 소진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 탑승객은 할인 안 됩니다. 라고 돼버린 건데 그럼 여객선사는 지금 시에 추가적인 요구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5일 난리가 나고 이 선사와 거문도 주민들은 관광객 반가 문입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곧바로 여수시가 사안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서 4억 7천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네, 현재는 지금 정상적으로 반값 지원이 되고 다시? 있습니다. 그날 그럼 못한 300명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명은 사실 이루어질 없었고요.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여수시의 뱃값 지원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고 예상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해왔길래 이렇게 금방 바닥 날 걸 좀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일단 사업 이름은 이 여수 거문항로 타 지역 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남도가 올해 1억 1,200만 원. 을 지원을 하면 여수시가 여기에 1억 1,200만 원 해가지고 올해는 한 2억 3천 정도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한 해 3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정도로 예산을 짠 건데 음. 상반기에만 2만 6천 명이 이미 다녀가면서 사실상 여수시는 우리 정말 예상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공고를 낼 때에도 이 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휴가철에 예산이 종료될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예,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게 이번 또 처음은 또 아니라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4억 7천만 원 예산 투입은 벌써 2회차입니다. 올해 5월에 이미 예산을 3억 5천을 더 투입을 했었어요. 예. 그때도 예산 없어서 얼른 투입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지니 얼른 투입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반값으로 누군가는 또 원가로 계속 이렇게 편차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즉흥적인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안 세우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일단 선 반값 지원에 대한 여수시의 정책 기조는 내년 선박람회까지는 일단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6억 원인데 여수 거문도를 잇는 백길에 관광객들을 위한 예산이 또 6억 원이라서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거문도한테만 이렇게 지원해주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거문도니까 여수의 대표 섬이니까 지원은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서 시의원들은 이 인천의 아이패스를 인용을 해서 예? 이 섬 패스를 이용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섬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싸게 하나의 티켓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관광지 가면 이 티켓 사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처럼. 네, 맞습니다. 예. 인천의 아이패스 사업이 꽤 이제 인용이 되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참에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오히려 사업을 더 확대해서 몸집을 키울 건지 아니면 거문도엔 예산 지원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선박람회가 지나면 축소시킬 건지 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천시에서 함께합니다.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유행어 중에 그 경상도 사투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 다들 감기 걸리신 거 아니시죠? 아, 맞습니다. 예. 네네네. 정상입니다. 자, 3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됐는데 정말 이
정말 올 한 달도 순천시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특히나 또 최근에 네. 굉장히 핫했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네. 로코노미라고 로컬과 이코노미를 결합해서 저희 순천 매실을 이용해가지고 예. 아주 맛있는 음료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거 그 저희가 햄버거 좀- 파는 M사에서 네, 맞습니다. 순천 매실이 들어간 음료가 네. 발매됐는데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데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 순천의 매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요? 상당히 네.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제가 홍보 부서에 있기 전에 그 농식품 유통과라고 그 이렇게 농식품 이렇게 유통하는 과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이력이 또 그랬어요? 진짜 안 어울린다. 거기에 잠깐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있을 때 그 되게 유명한 매실 음료에도 저희가 50% 이상 순천 매실이 들어갔던 이력이 있을 만큼 저희 상당히 매실로 유명합니다. 지금 가면 먹을 수 있나요? 지금 가면 당연히 드실 수 이거 있죠. 근데 한정 판매라면서요? 예, 9월 아마도 중순까지 16일 이지 정도로 않을까? 들었는데 예, 뉴스를 맞습니다. 통해서 맞아요. 봤는데 근데 우리 라디오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인기가? 이용해 주시면 이게 예. 좀 더 기간이 늘어날 자, 수도. 지금 같은 이 퇴근 시간에 이제 아직 저녁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 안 정하셨다면은 그 매실 음료 파는 곳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살짝 같다는 들렀다 가시는 것도.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네. 자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소식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귀여운 소식 준비하셨네요. 류라는 그 잔망루피 아시죠? 잔낭 루피. 잔망루피. 저 그거 완전 좋아해서 저 톡 그 이모티콘도 유료 결제해서 몇 개 오. 시리즈로 보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루피가 원래 그 애니메이션 뽀로로에서 이제 원래 있던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그 종류가 뭐예요? 동물 종류가 분홍색이긴 한데 뭐 수달? 비보? 수달? 저도 정체성은 모르겠지만 귀여운 캐릭터 귀여운 있습니다. 걸로 거의 예. 이제 네. 끝인 네. 걔가 이제 저희 MZ 사이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짤이랑 밈으로 이제 재탄생돼가지고 잔망 루피로 다시 탄생한 캐릭터거든요. 그 이 귀여운 폭발하는 잔망 루피가 저희 순천만 국가정원에 여름휴가로 왔다는 소식 드립니다. 잔망 루피가 휴가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네. 픽했어요. 네, 놀러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놀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에서? 그럼요. 아주 그냥 여름 휴가를 잘 보내고 있는데 네. 9월 14일 일요일까지만 우리 잔망 루피가 여름 휴가를 휴가 기간이네. 네. 그때까지가. 길지가 않아.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일상으로. 9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잔망 루피 콜라보 국가정원으로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 네. 국가정원 호수정원에서 지금 이렇게 휴가를 싹 즐기고 오. 있어요. 10m 대형 잔망 루피가 거기 앞에서 사진도 이렇게 찰칵찰칵 찍으시고 네. 또 정원 곳곳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음. 휴가 또 즐기고 있는 잔망 루피 포토존. 네. 요 친구들 찾아서 같이 사진 찍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너무 귀여운 잔망 루피 인형 등 굿즈 판매하고 있는 정원 워케이션 센터 잔망 루피 팝업 스토어 요것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호. 요거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너무 좋겠다. 그래요. 네. 일단 뭐 대형 루피부터 일단은 시선 강탈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그 친구들을 찾는 재미도 되게 쏠쏠할 것 맞아요. 같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굿즈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마니아층들은 전부 다 이미 이 소식을 알고 국가정원으로 네. 그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어제도 잠깐 업무차 방문을 했었는데 네. 오픈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0시에 네, 10시 국가정원에 오픈런 줄이 막 늘어섰어요. 줄까지는 아닌데 그 몇 분 정도가 네. 이렇게 미세한 줄로 이렇게 어쨌든 네. 오픈 전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와, 다양한 굿즈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꼭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시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굿즈 제작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오. 저희 또 저희 또 문화도시잖아요. 네. 이것만 이렇게 딱 전담하는 부서가 있답니다. 음. 콘텐츠 정책과라고 있는데. 문화예술과구나. 이거는 문화특구 사업으로 문화예술과랑 같이 콜라보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잔망 루피랑 함께 루미뚱이 손잡고 가자. 또 그 부서분들 네. 열일하셨네요. 네, 예, 일단 맞습니다. 지갑을 좀 단단히 채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특별한 행사 아까 말씀하시기를 9월 14일까지라고 하는데 더 특별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주무관님들만의 꿀팁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잔망루피도 구경하시면서 국가정원도 이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또 해가 너무 뜨겁잖아요. 사실 국가정원에는 좀 그늘이 좀 부족하긴 해요. 정말요? 그늘 예. 부족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늘 하나 간이 모자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예, 이제 그 잔망루피 굿즈 있는 요 팝업 스토어 방문을 하시면 네. 잔망루피랑 우리 루미똥이 같이 그려져 있는 간이 모자를 드리거든요. 무료로 간이 드려요. 모자 진짜 모자예요? 네, 평소에 모자. 쓸 수 있는? 네, 모자예요. 평소에도 그 약간 그 종이로 만든 그런 네, 거. 맞아요. 그거 이렇게 얼마든지 드리니까 잠깐이라도 잠깐. 해를 피하시라고.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싹 접어서 머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착용하신 다음에 네. 또 이게 잔망루피 덕후 김민지 주무관한테 살짝 전수를 받았는데 예. 이 국가정원에 숨어있는 우리 잔망루피들이 진짜 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막 같은 애들이 네.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다르고 너무 이렇게 각양각색 너무 매력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거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잔망루피와 함께 사진을 착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꿀팁 드립니다. 네. 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막 많아요. 지금 도처에 다 있다라는 것 네, 네. 곳에 이거 숨어 찾는 있습니다. 재미가 진짜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잔망루피 행사 국가정원과의 콜라보레이션 들어봤고요. 자, 올해도 순천에서 세계 문화유산 축전이 열리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저희 국내 유산이 몇 개인지 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N개 정도? 맞습니다. 10여 개 정도? 예. 그리고 자연유산은 되게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 총 17개가 있는데 15개가 이제 문화유산이고요. 2개가 자연유산입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순천의 순천 갯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갯벌 안에 순천 갯벌이 네,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문화유산 중 하나 한국 산사에 서남사. 맞습니다. 알죠, 네, 알죠. 2개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이 문화유산 축전이 한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축전을 꽤나 좀 크게 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순천시가. 네, 네네네. 맞아요. 저희가 2023년부터 해서 올해는 3년 차가 되는데요. 예.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고요. 저희가 9월 12일에는 개막식도 예. 아주 화려하게 준비했거든요. 예. 이제 세계문화유산 축전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맞아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랑스럽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축제장으로 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리고 그런 축제장입니다. 예. 이 서남사와 순천의 갯벌은 사실 1년 내내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시기에 가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뭔가 풍성하게 맞습니다. 즐길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12일부터 3주 동안 펼쳐집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유산이라는 게 우리가 국사 책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그 흥미가 막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유산 가끔 그 지역 가면은 그 문화유산 있는 거 가끔 보고 오지 요 정도인데 이걸 즐긴다라는 말이 좀 안 와닿거든요. 뻔하고 딱딱한 세계유산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세계유산이 온다. 센스쟁이. 예. 순천시랑 함께라면 이 세계유산의 매력을 이렇게 흠뻑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투어, 체험, 공연, 전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계유산의 매력에 아마 흠뻑 빠지시게 될 건데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게 세계유산을 좀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갈 때 백패킹, 세계유산 타요버스 이런 것들 다 쉽게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 자연유산 특히 순천 갯벌 같은 경우에는 갈대밭 진짜 그 9월에 가을에 지금 점점 더 예뻐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는 물론 이게 사는 지역민이니까 거기 갈대밭이 있지 이 정도인데 외부에서 오시면 진짜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장관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막 그 갯벌에 다니는 그 자그만한 개나 개, 짱뚱어 짱뚱어 이런 친구들 만나고 그냥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이왕 가실 거 세계유산 축전 하실 때 가시면 더 좋을 맞아요. 것 같고
서남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서남사 자주 가세요, 두 분은? 저 정말 좋아해요. 또 산사를 좀 즐기시나요? 저도 왠지 그런 거랑 거리 좀 멀 것 같은. 저 산사 정말 좋아하고 그래요? 그 마음만은 종교는 저희가 무교긴 하지만 네. 반쯤은 약간 불교에 불교에 걸쳐서 관심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산사를 좋아하는데 그 고즈넉한 매력이 정말 멋집니다. 네. 그래요. 진짜 뭐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는 서남사인데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서남사에서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특별한 서남사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는데요. 템플스테이. 네, 명상부터 새벽에 편백숙 트레킹, 그리고 저희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그리고 바로 공양 버전의 식사까지 저희가 사전 예약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총 12회차 모집하거든요. 예. 이번 한번 서남사 템플스테이로 마음도 힐링하시고 치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지금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쯤 되면 더위도 한풀 좀 꺾일 네. 것 같기도 하고 고즈넉하게 서남사를 즐겨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템플스테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뭐 세계 문화유산 축전 유네스코 등재된 것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교육적으로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또 깨어 계신 분들께서 관심 맞아요. 가지실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이나 또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서남사로 한번 떠나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도 살짝 즐기시면서 예. 거기 이제 어린이의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세계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연등 만들기, 또 이제 그런 라디오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서남사의 매력을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다.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래요. 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이번에 세계유산 축전 기간에만 열리는 안풍 습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 안풍 습지로 떠나는 갈대 백패킹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여기가 정말 장관입니다. 이게 기존의 쓰레기를 시설물도 이렇게 거두고 하면서 습지가 되면서 물새들이 천국이 된 곳인데 여기로 갈대 백패킹을 가족과 함께 떠나셔가지고 이게 습지에서 이제 텐트 탐조도 탁 하면서 쳐가지고 이렇게. 탐조하고 수달도 만나고 하시는 그런 오. 프로그램 굉장히 교육적이다. 교육적이다. 네. 또 교육에 관심 많은 순천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맞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이 갯벌과 서남사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좀 준비를 풍성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순천은 세계 정식 명칭이 세계 문화유산 축전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세계 네네네네. 문화유산 축전 알아봤습니다. 9월 12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되고요.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좀 만나볼 텐데 이거는 제가 잠깐 보니까 상금이 무려 이거 맞아요? 잘 오타 아니에요? 2천만 원 걸려있는 행사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혹시 유라 아나운서님 게임 좋아하세요? 저 게임 잘 못해서 게임 잘 저 그 못하세요? 몸으로 하는 스포츠 이런 건 게임은 좋아하는데 그 막 이런 PC나 모바일 PC 게임을 잘 이런 거는. 못해요. 제가 소질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AI로 게임을 만드는 특별한 대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게임을 뭐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네. 오. AI를 이용해서 네. 만드는 건데 2025년 순천 AI 게임 잼입니다. 게임 잼? 네, 게임 잼. 잼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잼. 재밌다. 잼하다. 잼. 즐기자. 넘어갈게요. 예. 네, 상금 총 2천만 원 걸려 있다고요? 네, 총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는 네. 2박 3일간 현장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게임 기획부터 개발, 그 게임 시연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네, 게임 개발이나 AI에 좀 관심 있다 하는 17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2박 3일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뭔가 3일 동안에 게임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만들어 올 수 없고요? 네, 현장에서 기획부터 개발, 결과 발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현장에서 뭔 과제가 탁 주어지나 그렇죠. 봐요? 네, 총 100명을 모집하는데요. 네. 이제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 이렇게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요. 예. 그거를 현장에서 5명씩 팀원을
현장에서 꾸려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죠. 저도 예. 이런 대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저도요. 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직접 5명씩 팀을 만들어서 어. 그거를 같이 기획부터 개발, 결과 발표까지 이루어지고요. 아, 이 누구를 결-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고 5명이 잼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상당히 거죠. 이게 좀 모험적이기도 그죠. 하고 도전 정신이 실험적이기도 하고 있었는. 도전적이기도 합니다만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예. 요거를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이제 웹툰 센터, 이제 순천 웹툰 센터에서 지금 글로벌 웹툰 센터에서 이게 대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예. 거기 전광판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도 한다고 해요. 오. 예, 그것도 궁금하시면 이렇게 쓱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심지어 대상 게임은 2025년 올텐가에서 직접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만든 게임을 직접 이렇게 뭐 시연해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 게임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올텐가에서. 와 좋다.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시민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는 언제까지입니까? 접수는 9월 10일부터 접수 중이고요. 9월 10일까지? 10일부터? 10일부터. 10일부터. 10일까지. 10일까지. 네. 9월 지금 접수 중이고요. 예. 9월 10일까지 접수 중이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서둘러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2025 순천 AI 게임 잼 소식까지 풍성하게 또 알아봤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또 새로운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이승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얼쑤 안다니 여사님 진짜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호가 결혼을 한단디 나가 도와줘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스드메 상담 좀 받아보려고 왔어요. 어서오세요 여기 신랑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가 있는데요. 단돈 199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고 그 정도면 합리적이네. 아이 진호야 여기 잘 왔다. 아이. 그러면 드레스 먼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드레스는 어떠세요? 글쎄요. 여기 소재도 좀 얇고 색상도 좀 별론데 다른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신상이고 아직 아무도 안 입었어요. 오, 그래요? 이거 색상도 좋고 신부도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데 안다니 여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괜찮네. 이쁘고 야 고급스럽다 야이. 그쵸? 이 드레스는 블랙 라인이고요. 퍼스트 웨어이셔서 추가금 100만 원이 있으십니다. 와마 시상에 100이 더 띄붙다. 그러면 299만 원이요 인자. 그래도 이 드레스가 신부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액자는 어떤 거 하면 돼요? 네, 신랑님. 스튜디오 액자는 옆에 있는 액자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라고요? 이거 중세시대에 있을 법한 액자잖아요. 엄마야 이거야 나가 그 결혼할 때 유행하던 액자인데. 요요요 장미문이 많네. 화이트 심플 모던 액자로 하시면 30만 원 추가금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떡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화이트 액자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쁘 신랑님. 예식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12시인데요. 그러면 이동 시간 고려해서 8시 아웃하셔야 되니까 6시까지 샵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저희 올리브영 발송하세요. 10만 원은 현장에 지참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프분 비용은 별도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신랑님. 그럼 계약 결제는 카드이실까요? 아니면 현금이실까요? 저 카드로 할게요. 저희가 카드로 하시면 10%가 더 붙으세요. 잠깐만요. 진호야 지금 총 얼마가 나온겨? 아까쯤에 분명히 199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옆에서 가만히 계산을 해본게 지금 거의 4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오. 와마 우리를 완전히 깜깜이로 보고 있네.
여보시오, 그 가격표 좀 줘보시오. 400만 원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가격표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가격표가 있는 거였어요? 아이고, 깜깜이 수습의 방지법이 있잖아. 행정 예고 기간으로 나가 알고 있단 말이오. 웨딩 플래너 표준 계약서 세부 가격표도 딱 보여줘라 하고 말이오. 가격하고 환불 기준, 거기다가 그 위약금 기준까지 딱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디. 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본게 아무것도 안 하네. 그 이렇게 하면 과태료 묻는 거 몰라요? 과태료가 얼만데요? 한 100만 원? 땡! 무려 최대 1억 원. 1억 원? 그 돈이면 웨딩 촬영 한 100번은 하겠다 야. 이게 시방 결혼식 파티를 준비한 뒤 추가금 파티가 되고 앉아있네. 오세요 예비신랑님. 가격표 여기 있습니다. 진작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투명하게 주면 될 걸 뭘 어렵다고 안 주고 그러세요. 저 같은 예비신랑 신부도 이제 속을 일 없겠네요. 저도 이제 안심하고 계약할게요. 안심은 이르다 지도야 해. 가격표만 보고 홀랑 계약하지 말고 네네네. 환불 규정 요 별표 치고 2번씩은 확인해야어. 눈 뜨고 고배인다잉.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네, 예비신랑님. 드레스부터 다시 보실까요? 이번엔 추가금 진짜 없는 겁니다. 스드메 사장님들, 인자 꼼수 말고 정정당당하게 가격 공개하시오. 청춘들의 눈물값 인자 안 통하여. 진호야, 미리 결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28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